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전이 난장판입니다.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 똑같은 것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난장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가 주고받았던 문자가 공개되면서 더욱더 끝없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여진다 그럽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떠한 행동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원희룡 장관을 능력도 있고 곧고 바르고 머리도 좋고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번 전당대회에서 하는 그 행태를 보면서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하고 있었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나경원 후보 물론 결이 곱고 정치판에서 조그만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아주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간에서 어떻게 틈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볼까 하고 그 엿보는 그런 모습, 왠지 비굴해 보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동훈 후보를 죽이고자, 한동훈 후보를 꺾어보자 하는 그런 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가 주고받은 문자를 가지고 각 평론가마다 아니면 개인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감히 김건희 여사 대통령 영부인 문자를 씹어 그 문자를 씹지 않았다면 총선에서 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임금님이라도 됩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면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무슨 어명이라도 됩니까? 한동훈 후보는 어찌 보면 냉혈 인간같이 보입니다. 왜?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공사를 칼같이 구분을 하고, 그러니까 정을 받아야 되고 좀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즉 E라고 그러죠. MBTI E형에 가까운 사람들은 냉혈동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치인, 공직자로서 공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사 구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수를 하고 감옥에 처박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사로서의 충실하게 공직했던 한동훈 후보는 공사를 너무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냉혈 인간이라는 비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한동훈 위원장 개인이 받는 비판이라면 이렇게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한동훈 장관은 공직자로서는 국민에게 최고의 공직자라고 저는 평가받을 만하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사 구분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공사 구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정책에 국민의힘에 한없이 관여를 해도 월권을 해도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방치하고 있다. 왜냐? 사랑스러운 아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김건희 여사의 월권이냐, 한동훈 후보의 냉혈인간이 문제냐, 이 두 문제가 저는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걸림돌이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눈치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말과 의견이라면 무엇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안 주변의 이 동물 같은 인간들은, 동물적 감각이 발달된 이 인간들, 즉 대표적으로 이철규 의원 같은 사람은 마당새로서의 역할을 착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당새, 우리가 옛날에 머슴을 마당새라고 부릅니다. 즉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마당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마당새, 힘으로써 본인의 생각은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종처럼 말을 공손하게 잘 듣는, 즉 생존형 머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내 의견은 없어요, 내 생각은 없어요 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마당새. 본인의 생각은 의미가 없고 필요도 없다, 그냥 나는 주인이 시키는 처럼 개처럼 일만 하면 된다. 이러한 마당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왜? 그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잘 보호해야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말이라면 다 오냐오냐 들어주는 것 같다. 이것을 눈치챈 이 마당새들은 김건희 여사의 말을 잘 받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분에 넘치는 출세를 했고 많은 혜택을 아마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면서 국민의힘은 분탕질이 시작됐죠. 우선 이준석 대표를 내쫓고 계속 비상대책위원 대표를 계속 물갈이하고, 이것을 방치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의 뜻을 받들어서 윤핵관들이 열심히 하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동훈 후보가 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었는지, 읽씹이라고 그러죠. 읽고 씹었다, 안 읽고 씹지도 않았다, 안 읽으니까 씹을 수밖에 없죠. 지금 4월 10일 날 총선이 치루어졌고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왔습니다. 데려왔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 내 인생은 꼬이고 엉망진창이 될 것을 나는 이미 각오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저변에는 엄청난 문자가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총선에 이기든 지든 내 인생은 꼬일 거다라고 미리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문자가 터지자 기자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명품백 사건, 또 최상병 사건,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총선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예전부터 예고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이 명품백 사건이 터지자 1월 10일, 선거는 4월 10일인데 1월 10일 한동훈 후보가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1부속실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명품백 사건은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그렇게 되고 1월 17일 날, 1월 10일 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기자 인터뷰에 얘기를 했고, 감찰관이 필요하고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일주일 후인 1월 17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명품 논란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에 빗대어 김 여사의 사과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답이 없으니까 세게 요구를 한 것이죠.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빗대어 이 얘기가 나가자 그 다음날 한동훈 장관이 또 명품백 논란,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또 물어보니까 이제 김경률 씨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기자들이 또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19일 날 마리 앙뚜아네트 이 발언이 하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겠다라고 이제 첫 번째 그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자를 받기 전에 이미 한동훈 후보는 청와대 공식 라인을 통해서 사과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대국민 처분도 받겠다는 거에 대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 날 문자가 없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그만뒀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후보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다음날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나는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일 날 그 다음날 윤핵관 핵심 이철규 의원, 제가 아까 이철규 의원 얘기했죠. 마당새 같다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 즉 명품백을 받은 것이 피해자인데 거기에 책임을 묻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생각은 틀렸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사회 문제처럼 커지자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23일 날 한동훈 위원장을 서천 화재 현장에 불러서 거기 30분인가 1시간 기다려서 90도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90도 인사를 한 걸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 대통령실에 굴복했다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 선거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급하게 대통령실에서 29일 날 윤한 대통령실에서 오찬회동을 한 2시간 30분 넘게 오찬회동을 하면서 이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과 아마 한동훈 위원장만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 날 하는데 KBS 그냥 녹화 인터뷰에서 명품백 논란에 관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거다. 아버지 지인이라고 그러니까 사과인지 사과가 아닌지 알 듯 모를 듯한 이 정도의 사과를 하자 더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밀려서 선거가 끝나고 5월 9일 날 선거 다 끝나서 지고 난 다음에 5월 9일 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사과한다. 일 다 터뜨리고 나서 5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입니다. 6월 24일 날 이철규와 40분 독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4일 날 CBS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공개됩니다. 6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지금 퀘션 마크로 남는 것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부인의 치마폭에 쌓여서 본인의 판단을 잃고 있는 것인지 정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건 좋은데 너무 부인한테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